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박목월 시인의 현대시 산도화입니다. 산도화는 산복숭아 꽃이죠. 우리 동양에서는 복숭아 꽃은 동양의 이상적인 세계, 자, 이상향, 무릉도원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도 봄날의 선경은 신선들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죠. 자, 봄날이 왜 신선들이 사는 곳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복사꽃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자, 평화롭고 아름다운 봄날을 노래한 박목월 산도화 해설입니다. 신비로운 산 구광산, 산도화 두 송이 피어나면 봄눈노가 흐르는 맑은 시냇물에 암사슴 발을 씻는다. 자, 읽기만 해도 신비롭고 탈속적인 세상,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하고요.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자,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자,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봄날의 전경을 담은 동양화 같은 이미지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이상화된 풍경을 보여줍니다. 간결하고 짧은 시행과 압축적 표현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전경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자, 음절수를 고려한 행배열과 자, 호흡의 변주, 또 시어나 시행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운율감과 생동감을 줍니다. 자, 특히 구강산, 산도화, 암사슴 등 탈속적인 소재를 통해 자연의 순수함과 봄날의 생동감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반복해서 읽어보면 좋겠죠. 자, 박목월 시인의 산도화 해설입니다.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산도화 두 송이 부었는데 봄눈노가 흐르는 꽃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자, 이러한 풍경을 여러분들은 그릴 수 있죠. 자, 산은 구강산. 자, 구강산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구강산은 가상의 공간, 그 만들어낸 공간이라는 뜻이죠. 가상의 공간으로 탈속의 공간, 세속적인 삶의 공간과는 다르다는 뜻이죠. 물론 우리 이상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랏빛 석산, 뭔가 또 특별하다 그죠? 구강산도 신비로운 공간인데 보랏빛 석산도 신비로운 산이죠. 그 여러분 보랏빛 석산이 잘 없잖아요. 자, 이 시는 그 다음에 보면은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자, 구강산 석산 이렇게 시행을 명사형으로 종결해서 시적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칙적인 연과 행의 구조를 반복하여 사문보의 운율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자, 사문보인데 요 세 줄로 나타내네요. 자, 구강산의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산도화, 자, 산도화는 산에 있는 복숭아 꽃인데 복숭아 꽃은 봄에 피죠. 그래서 계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산도화는 동양적 이상향 무릉도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입니다. 자, 또 이 산도화는 산복숭아 꽃이 피잖아요. 이거는 생명 탄생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소재가 됩니다. 자, 두어송이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두어송이는 가득히 핀 것이 아니고 두어송이만 피었다는 거죠. 여백의 미죠. 우리 동양화의 미가 바로 여백의 미가 됩니다. 송이 버는데 산도와 두어송이 송이 버는데, 자, 이것도 사문보를 이렇게 세 줄로 나타내죠. 자, 꽃 피는 모습인데요. 개화죠.
자, 생명의 탄생이다. 그죠? 이 생명의 탄생인데 좀 특별하고 신비롭지요. 자, 두 송이 피어나는 산도합니다. 자, 1년과 2년은 멀리서 바라본 모습, 원경이 됩니다. 자, 2년과 3년의 행별이 대칭이 되는데요. 어떻게 대칭되냐면은 짧고 길고 더 길고인데, 자, 3년은 더 길고 짧고 이렇게 대칭시켜 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생동감을 줍니다. 자, 봄눈노가 흐르는, 자, 이 봄눈노가 흐른다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오면서 봄눈이 녹죠. 계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되었고요. 이 봄눈이 흐르는 물이라면 깨끗하고 맑죠. 옷 같은 물에, 자, 길고 짧고 더 짧고죠. 자, 2년과 3년은 이렇게 시행배열을 굉장히 재밌게 배열했다. 그죠? 자, 맑고 깨끗한 물이고요. 요 옷 같은 물이니까 직유법이네요. 옷 같은 물을 우리 한자로 쓰면 옥계, 옥수, 이렇게 이건 시내죠. 옷 같은 시내, 옷 같은 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봄눈노가 흐르는 옷 같은 물은 세속을 벗어난 풍경이죠. 자, 봄눈노가 흐르는 맑은 시냇물에 사슴은, 이제 사슴이 등장하네요. 암사슴입니다. 사슴은 암사슴인데, 이 사슴은 암사슴, 이건 아무래도 고결하고 순수한 존재라는 뜻이고요. 또 이 사슴은 암사슴인데, 이 암사슴은 생동하는 생명체입니다. 발을 씻는다. 자, 발을 씻는 모습도 동적이죠. 자, 이 발을 씻는 것은 우리 뭐 부처님 오신 날 때도 부처님을 세안하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도 그렇죠. 씻는다는 것은 정화의 의미다. 그죠? 자, 발을 씻는다는 것은 어떤 동적인 의미가 있으면 생동감이 있고요. 또 이 암사슴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평화로운 전경이죠. 자, 시냇물에 발을 씻는 암사슴. 자, 이런 풍경이다. 자,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가 느껴집니까? 자, 3, 4연은 가까이서 본 근경이 됩니다. 자, 1년과 4년은 동일한 연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짧고 길고 더 길고죠. 자, 1년과 4년은 이렇게 해서 1년과 4년은 동일한 배열을 보는 안정감을 주고 있고, 2, 3년은 반대였죠. 짧고 길고 더 길고였는데 4년은 어떻습니까? 4년은 가장 길고 짧고 이런 구조로 대칭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를 한 편 쓰는데 행을 배열하면서도 작가가 많은 신경을 썼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시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자,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자, 성격은 관조적, 한 발 넌지시 물러서서 바라본다는 뜻이고요. 탈속적, 우리 세속적이지는 않죠. 또 회화적, 묘사적은 시각적과 연결되죠. 또 감각적은 우리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물론 중심 감각은 시각적이다. 그죠? 자, 주제는 자연, 즉 이상 세계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봄날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전경인데 전경해놨네요. 나타나고요. 자, 특징입니다. 감정을 절제한 압축적 표현과 정제된 언어 형식으로 봄날의 평화롭고 아늑한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동영화를 보는 듯한 여백의 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하면서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국왕산에서 산도화, 물, 암사슴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바로 국왕산 산도화, 물, 암사슴은 탈속의 공간, 이상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봄날의 아름다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묘사 대상이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것으로 변화한다. 국왕산, 산도화, 자, 물은 좀 움직이잖아요. 암사슴은 더 발까지 씻고 있죠. 자, 색채 대비가 있는데요. 보랏빛 석산, 백색. 자, 보랏빛 석산과 에서 백색으로
바뀝니다. 자, 일정한 영과 행의 구조를 반복하여 삼음보의 운율을 보여준다. 자, 1년과 4행이 대비가 되고, 자, 2년과 3년은 1년과 4년이고요. 2년과 3년은 시행 배열이 정반대로 되어 있죠. 1년 4년은 짧고 길고 더 길고의 배열로 안정감을 주고, 2년과 3년은 연배열이 대칭되어 있습니다. 짧고 길고 더 길고가 2년이고요. 3년은 더 길고 길고 짧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호흡을 의도적으로 조절하여 생명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시행을 명사형으로 종결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현의 묘사 대상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느낌을 정리해보자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1년은 보랏빛 석산을 묘사 대상으로 했는데요. 신비롭죠. 자, 2년은 꽃을 피우는 산도합니다. 자, 경이로움, 아름다움이다. 그죠? 자, 3년은 봄눈노가 흐르는 물인데 맑고 깨끗하고 생동감이 있고요. 4년은 발을 씻는 암사슴입니다. 순결함, 생동감, 평화로움,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본문을 읽고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보기를 준 것은 외적 준거, 외적 기준이죠. 자, 이 기준에 따라서 작품을 감상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해보고요.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국어 공부 잘하는 법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을 좀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또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고민을 좀 하면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꼭 고민해 보기 바라고요. 자, 오늘 박목월 시인의 산도화를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